자, 매크로 마지막 시간인데요. 기존에 5번의 매크로 상식 문제를 풀어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기타, 즉 다른 유형의 매크로 에리어들을 가지고 풀어볼 거고요. 기존과 같이 전부 다 푸는 게 아니라 바뀌는 부분만 체크해서 푸는 방식으로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차트 쪽 수업을 하겠습니다. 매크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매크로의 다른 예제들을 보면서 어떻게 푸는지 알려드리고 여러분들 적응할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볼까요? 이 문제들은 전부 상시 기출 문제들입니다. 자, 판매 금액에 대해서 구하라. 단추는 양식 컨트롤러에 있는 단추고요. 우리가 늘 삽입해봤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패스하고, 판매 금액을 어떻게 구하냐? 수량과 단가를 주어주겠죠. 단가를 주어주면 우리는 여기서 셀에서 는 더하기 단가 엔터 하면 답이 나오겠죠. 1이고 1하면 답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매크로 기록한 후에 단추에 일단 매크로 연결하고 텍스트를 판매 금액으로 바꾸고 작업하면 되겠죠. 늘 했던 방식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매크로는 표준색은 빨간색으로 하는 거 우리 해봤죠. 패스. 또 리본 여기 보면 리본이 여기 있어요. 기본 도형에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이거 찾아가는 거 정말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잘 보세요. 자, 삽입에서 도형에서 리본인데 리본이 위쪽 리본이에요. 위쪽 리본 보이죠? 이 찾아가는 거 눈에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별 밑 선수막에 왼쪽 맨 끝에 있죠. 리본, 위쪽 리본. 이거 찾는 데 시간 오래 걸려요. 습관시켜 놓지 않으면. 이거 집어넣고 이렇게 늘 했던 방법대로 소식 이용해서 매크로 연결하면 됩니다. 매크로는 바뀌는 게 딱 정해져 있다 그랬잖아요. 바뀌는 부분만 우리가 체크를 해서 문제를 빨리 풀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에버리지 함수. 우리가 해봤던 문제니까 패스할게요. 양식 컨트롤러에 이 단추로 연결하면 되잖아요. 이 함수, 에버리지 함수 사용하는 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 녀석을 구해서 여기다가 에버리지를 넣으려 하면 우리는 이 에버리지 함수를 어떻게 쓰냐면 는 AVER AGO 이거를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이거 fx라는 거 보시나요? fx 클릭하면 함수 인수가 나와요. 함수 인수 집어넣는 거 넘버1, 넘버2가 보이잖아요. 이렇게 클릭하고 넘버1을 넣을 수도 있고 넘버2에 클릭하고 이렇게 넣을 수도 있어요. 확인 누르면 에버리지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하고 나서 매크로 중지하고 연결하면 되겠죠. 매크로 함수 사용하는 방법. 자, 두 번째. 자, 붉은 상자 테두리를 써서 이 뒷면은 우리가 많이 해봤기 때문에 패스하고, 이거 이렇게 블럭을 지정한 다음에 여기 보면 요 홈에 극골에 보시면 요거요. 모든 테두리. 이거를 클릭하면 되는 겁니다. 붉은 상자 테두리 보시죠? 모든 테두리 이거예요. 붉은 테두리가 맞겠네요. 붉은 테두리. 모든 상자 테두리. 모든 테두리가 맞겠네요. 모든 테두리.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되고요. 모든 상자. 자, 세 번째 이제 썸 함수를 이용해라. 단추는 똑같죠.
1번 매크로는 거의 다 똑같아요. 이 단추를 주는 거. sum 함수 어떻게 쓰는지 알려드릴게요. 데이터가 1이 있고 데이터가 2가 있는데 sum을 구해서 매크로랑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자, 는 sum이라 했잖아요. 자, 마우스를 sum을 클릭하고 fx 보여줘. fx 클릭. 자, 인수를 집어넣는 게 나온다고요. 첫 번째 넘버의 첫 번째 인수, 두 번째 넘버에 두 번째 인수를 집어넣어주고 엔터를 치면 3이 나오죠. 매크로 중지하고 이 단추에 연결하면 끝나잖아요. 자, 두 번째. 여기 보면 지금 이거는 새로운 문제인데 오름차순 정렬을 해서 탈각에다가 집어넣으라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1, 3, B가 있다. 데이터는 주겠죠, 거기서. 있다. 자, 매크로를 기록할 때 이 정렬하는 방법 찾아가야 됩니다. 못 찾으면 또 이거 시간 많이 허비해요. 왜? 우리 처음 하는 거라 여러분들 매크로 정렬 어디서 하는지 모르잖아요. 자, 데이터. 우리는 항상 홈에서만 작업을 했죠. 데이터로 가면 정렬이 나옵니다. 데이터. 눈에 익히셔야 데이터. 정렬 보이죠? 정렬 클릭. 이 정렬의 오름차순. 보면 이 녀석들을 오름차순을 하라요. 보이죠? 오름차순 정렬을 하라. 확인. 1, 2, 3으로 됐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목차라고 적어져 있고 우리가 이렇게 블럭을 지정하고 데이터 메뉴 정렬 이렇게 오면 오름차순을 하는데 내림차순으로 하고 머리글 표시를 클릭을 해야지만이 이 부분이 빠집니다. 블록을 다 지정을 했을 때는 이거 클릭을 해야지하면 전부 다 되잖아요. 그죠? 이거 꼭 체크하세요. 이거 제목을 정렬에 포함시킬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거 체크 한번 하시고 작업하셔야 돼요. 이렇게 아니면 애초에 이 목차 빼고 이렇게 정렬을 하면 되고요. 이렇게 되죠? 목차까지 정렬해 버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거 주의하시고 매크로 기록 종료하고 이 팔각형에다가 연결을 해주면 되잖아요. 팔각형은 어디 있냐? 홈에 삽입에 도형에 기본 도형에 8이라고 써져 있어요. 보이죠? 눈에 익혀 넣으셔야 돼요. 위치 연결하면 작업 끝나겠죠? 그 다음 이거 순이익에 관련된 매크로인데 한추 똑같아요. 이거 삽입하는 거 똑같고 이것만 순이익에 대한 금액 이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어주겠죠. 이게 매출에 이게 주어진다고요. 매출액도 주어질 것이고 재료비 전기료 이렇게 주어지겠죠. 이렇게 주어지고 구하라 그러면 똑같아요. 순서대로는 뭐예요? 이거 매출액 클릭 그 다음에 빼기 가로 똑같이 해주면 돼요. 재료비 더하기 전기료 가로 닫고 엔터. 어이구 왜 에러가 나왔을까요? 뭐 때문에 에러가 나왔을까요? 밸류가 나오네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작업을 하려면 실수를 하게 되거든요. 무슨 실수를 했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수식 입력줄 보면 이곳에 이 셀에 들어있는 수식들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작업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왜? 면이 두 개 있잖아요. 그러죠. 이 에러를 여러분들 찾기가 참 어렵거든요. 이걸 없애야죠. 이렇게 이 수식이 맞는 거잖아요.
어? 틀렸네. 여러분들 다시 보세요. 지금 우리가 엑셀 시험 문제 풀다 보면 이런 에러가 나오면 참 난감하고 떨어지거든요. 바로 떨어지거든요. 뭐가 잘못됐냐 보세요. F7은 문자죠. 전기료도 문자죠. 지금 이 숫자에서 문자를 빼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이 수식이 틀린 이유를 그럼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얘가 이 밑으로 와야 되겠죠. 이해 안 가세요? 보세요. F7이 이쪽으로 와야 된다. 전기도 전기 제목이 아니라 전기 이렇게 와야 맞죠. 숫자니까 결론 나오잖아. 이게 처음 하다 보면 이런 게 너무 어려워요. 이게 에러 찾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항상 순서대로 정확히만 따라해야 돼요. 그다음에 이런 에러들은 작업을 하다 보면서 생기는 노하우로 잡는 겁니다. 처음에 이거 안 잡혀요. 방금 저도 이렇게 실수를 했지만 저는 잡는 이유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잡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부분 주의해서 항상 작업을 할 때 신중하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순이익 계산은 한번 끝났고 매크로 중지하고 단추에 연결해 주면 되고 그 텍스트를 순이익금을 하면 끝나겠죠. 이 부분들은 다 공통된 부분이니까. 자, 그 다음에 통화하고 물결 요양을 넣는 거잖아요. 자, 물결은 어디에 있냐? 삽입에, 도형에, 물결 여기 있죠. 별 및 현수막 여기 물결 이 눈에 익혀 놓으셔야 돼요. 이 위치 이거 못 찾아서 시간 많이 허비합니다. 물결이죠. 자, 그 다음에 통화 형식은 어떻게 표시를 하느냐. 예를 들어서 1, 2, 3, 4, 5가 있대. 엔터. 이런 데이터를 주어 줄 거예요. 뭐 금액이 얼마 이렇게. 그럼 블럭을 지정을 한 다음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 없어요. 자, 이 셀이 이렇게 있다. 그럼 블럭을 지정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 셀 서식 잘 보세요. 통화라고 보여줘요. 통화 확인. 그럼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이 통화 형식은 우리 처음 보는 형식이죠. 지금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블럭을 지정한 다음에 오른쪽 셀 서식 잘 보세요. 셀 서식 클릭. 일반으로 되어 있어요. 일반으로 보통. 그러니까 일반을 통화 형식으로 바꿔야 되니까 블럭 지정 오른쪽 버튼 셀 서식에서 일반을 통화로 바꿔주고 확인을 누르면 이 W 표시가 나와요. 확인. 자주 연습해 보세요. 우리 처음 보는 문형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 매크로 중단하고 매크로 연결해 주면 된다는 거 이해 먹지 마시고요. 잡게. 다음 랭크 함수를 이용하라. 단추는 똑같죠. 랭크 함수 사용하는 방법 알면 되잖아요. 랭크라는 것은 순위를 구하는 건데 4가 있고 2가 있고 3이 있습니다. 순위 구하는 거. 자, 예를 들어서 순위를 구해 볼게요. 자, 블럭을 지정을 한 다음에 따라만 하면 돼요. 블럭을 지정한 다음에 여기다가 셀에서는 함수를 사용할 때 눈을 쓴다는 거 잊어먹지 말고요. 랭크 RANK를 치면 나오죠. 보통 EQ를 주거든요. EQ 여기서도 함수인데 보통 EQ라는 함수를 줘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처음 사용한 거라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라 그래서 이 fx를 이용해서 함수 삽입한 툴 있잖아요. fx를 이용해서 쓰기가 쉬운 점이 이거예요. 인수를 집어넣고 인수에 대한 설명이 다 나오기 때문에 너무 쉬워요. 자, 럼버는 뭐냐? 이 셀의 순위를 알고 싶다. 이 전체 값들 중에서 이 셀의 순위를 알고 싶다. 자, REF는 보시죠. 배열 또는 셀 주소입니다. 보시죠.
수나 목록의 배열 또는 셀 주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블럭을 지정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해당하는 이 전체 배열에서 이 넘버가 몇 등이냐를 알려주는 것이거든요. 중요한 건 이게 절대 주소로 바꿔줘야 돼. F4 우선 먼저 이렇게 한다는 건 알고 따라만 하세요. F4를 누르세요. 블럭 지정하라고. 이건 절대 주소거든요. 좀 이따가 설명을 할게요. 절대 주소, 상대 주소. 다음 order. 오름차수이냐 내림차수냐를 설정하는 건데요. 여기서도 지금 요 랭크 함수에서 오름차수 내림차수를 줄 거예요. 디폴트가 0이거든요. 0으로 하면 오름차수인이 된다고요. 오름차수로 이렇게. 오름차수는 순위가 가장 높은 게 1등이에요. 4가 2등이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매크로 기록 중지하고 연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 정말 반복하셔야 돼. 이 랭크 함수는 정말 반복하셔야 돼. 이거 계산식에서도 나오는데 여기서 미리 공부하고 가자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절대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절대 주소가 뭔지 알려드릴게요. 자, 수식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집어넣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자, 이게 여가 지금 이 5셀이잖아요. 이 5셀 이 5셀이죠. 이 5셀. 이 셀을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절대 주소로 표현할 수도 있고 상대 주소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절대 주소라는 건 고정을 시킨다는 거예요. 이 주소를 고정. 상대 주소는 변경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채우기 핸들러를 이용해서 핸들러를 내리면 주소 값이 바뀌죠. 이렇게. 컬럼 값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숫자가 바뀌잖아요. 문자 숫자가 조합이 되면 숫자가 바뀌는 거거든요. 이거를 은이라는 수식을 입력을 해서 채우기 핸들러를 이용해서 끄집어 내리면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지금 보여드릴게요. 그래요. 얘들은 지금 요 달러 표시를 해서 묶어놨기 때문에 얘가 바뀌지 않았죠. 이 부분. 근데 앞에 부분은 바뀌었잖아요. 이거는 상대 주소로 적었기 때문에 채우기 핸들러를 하면 바뀌는 것이고 행 주소가 바뀌잖아요. 7, 8, 9로. 근데 절대 주소로 달러를 묶어버리면 고정이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이 내가 소속되어 있는 이 배열은 고정된 상태에서 이 점수들의 순위만 바뀌면 되는 거니까 얘는 상대 주소로 적어야 되고 얘는 절대 주소로 적어야 되고. 근데 이런 게 싫고 이게 어렵다.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시간이 오래 걸리죠. 얼마나 오래 걸리나. 일일이 다 해주는 거예요. 했잖아요. 들어갔죠? 복사. 붙여넣기. 여기를 여기까지 F8이잖아요. F8. 여기를 F8로 바꿔야 돼. F8. 이렇게. 또 여기 지금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 F9로 바꿔야 되지. 그렇죠.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 엑셀을 배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 절대 주소, 상대 주소를 알아서 그냥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여기서 이렇게 할 때는 이게 일일이 할 때는 이게 절대 주소가 필요 없어요. 그냥 상대 주소를 해도 답은 나오죠. F4를 누릅니다. 절대 주소, 상대 주소. 보이죠? 여기도 F4를 눌러주면 절대 주소, 상대 주소 바뀌어요. 답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상대 주소, 절대 주소를 이용해서 채우기 핸들러를 이용해서 내려버리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 가세요? 여기는
이 부분요. 달러 표시 있는 것은 절대 주소, 바뀌지 않는 주소. 앞에 달러 표시 없는 것은 상대 주소. 이거 명심하고 계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셔야 돼요. 다음. 우리 둥근 모서리 직사각형 많이 찾아봤죠? 삽입에 도형의 둥근 직사각형 이겁니다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이거 해서 연결해 주면 되고요. 자, average 함수 여기 앞에서도 썼었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두 번째 서식에서는 쉼표 스타일이 있거든요. 쉼표 스타일. 자, 예를 들어서 쉼표 스타일이 뭐냐? 쉼표 스타일이 뭐냐? 1, 2, 3, 4가 있습니다. 얘를 선말을 넣으라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이거 보이죠? 홈에 표시 형식에 이거 보이시죠? 쉼표 스타일 클릭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매크로 기록해서 이 단추 빗면에 연결해 주면 끝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자, 백분율 스타일로 바꿔서 단추에다가 연결해 주면 되는 거죠. 단추 삽입하는 거 다 알 것이고, 백분율 스타일은 무엇이냐? 1, 2, 3, 4가 있습니다. 블럭을 지정하신 다음에 여기 표시 형식이죠. 표시 형식의 백분율 스타일 보인가요? 항상 홈에 표시 형식의 백분율 스타일 클릭 퍼센티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12% 이런 식으로 패스. 그 다음에 쉼표 스타일, 여기 쉼표 스타일, 여기도 쉼표 스타일에 이건 기본 도형만 바뀐 거잖아요. 뒷면 십자가가 어디 있는지만 알려드릴게요. 삽입에 도형에 십자가 이거 찾아오기 힘듭니다. 처음 할 때 눈에 익혀 두셔야 돼요. 십자가 보이죠? 십자가 클릭 기본 도형에 있습니다. 이거 찾아오기 힘들어요. 눈에 익혀 두셔야 돼요. 삽입에 도형에 기본 도형에 십자가 이런 데서 시간 잡아먹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 average 함수 쓰는 거 똑같죠. 이 average 함수 단추는 이거 똑같죠. 자, 표준색 빨간색 하는 거 알죠? 그 다음에 타원 기본 도형의 타원 찾아보자요. 삽입에 도형의 표현 도형의 타원 기본 도형의 타원 이게 타원입니다. 눈에 익혀주세요. 타원. 자, 매크로 연결하면 되겠죠. 자, sum 함수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sum 함수 사용하는 거 배웠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숫자가 이기고 2가 있을 거예요. 는 sum 엔터 마우스 클릭 나오죠? 그럼 fx 사용해서 인수가 나오면 첫 번째 인수, 두 번째 인수, 첫 번째, 두 번째 확인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쉽죠? 다시 다른 방법 알려드릴까요? 여기서 인수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인수에다가도 요거 보이죠? 이 버튼을 클릭해서 전체 드래그를 해서 해도 되고 이렇게 엔터 확인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됩니다. 반복하셔야 돼요. 반복. 그 다음에 이거 두루마리 얘랑 물개라고 다르잖아요. 이거 찾는 법 알려드릴게요. 삽입에 도형에 두루마리 여기 별 및 현수막에 있습니다. 이거 찾아봐는 건 방법. 눈에 익혀 놓으세요. 이거 못 찾아갖고 시간 많이 허비합니다. 눈에 익혀 두시고 그다음 마지막이네요. 자, 이것도 처음 보는 스타일이네요. 에버리지 함수 구하는 거 단추는 이거 아시죠? 계속 반복되잖아요. 문제가 이렇더라고요. 이렇게 범위가 벗어나지가 않아요. 이거는 패스. 자, 두 번째 뒷면 버튼 추가하는 거 아시죠? 최소 처음 나오는 겁니다. 셀 스타일을 강조 2색으로 알려드릴게요.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이걸 블록 지정해서
셀 스타일을 강조 이색으로 바꿔라고 나왔잖아요. 자, 찾아가는 법 알려드립니다. 모르면 이거 시간 엄청 많이 소비합니다. 자, 홈에서 스타일 보이나요? 스타일에 이 버튼, 자세히 버튼을 클릭. 그러면 강조 이색 보이죠? 클릭 바뀌었어요. 이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 갑니다. 블럭 지정하고 홈에 스타일 메뉴에 자세히 보기를 클릭한 다음에 강조 이색, 강조 일색도 나오고 강조 오색도 나와요. 60%도 나올 수 있고 테마 스타일 안에 강조 이색 이걸 클릭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면 되고 여러분들 계속 반복 작업을 해 주셔야 돼요. 눈에 익히게 하면 되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이게 매크로 같은 경우는 너무 쉬워요. 그냥 따라만 하면 돼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아까 랭크 함수 할 때 절대값 사용했던 부분, 이 부분이 좀 어렵죠. 절대 주소를 사용해야 돼. 근데 이걸 알아둬야 돼요. 왜? 이걸 알아야 계산 함수 쪽에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이렇게 미리 여기서 알아두셔야 되고, 스타일 강조, 이색, 이거 찾아가는 거 못 찾아요. 여러분 처음 할 때 못 찾으니까 꼭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시험장에 갔는데 이 예제 위에 다른 형태의 예제가 나왔다. 그러면 과감하게 패스하고 타이핑 쪽에서 점수를 따든가 그렇게 방법을 강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떨어지고 다음 시험에 도전을 하면 거의 이 범위 내에서 다시 문제가 출제를 할 확률이 높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천천히 반복 작업을 해서 준비를 하면 1분 내로 한 문제씩 풀 수 있고 10점은 꼭 획득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합격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